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이병서 씨 오늘 이렇게 제 사무실 오셨는데 그동안 PT를 진행하면서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네. 한 달 정도. 자, 그래서 물건 검색하는 단계예요 지금. 네. 그 단계에서 검색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하면서 뭐 어렵다거나 뭐 그동안의 질문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씩 이야기를 해보시죠. 편하게. 괜찮아요. 일단은 제가 한 달 동안 하면서 방송도 듣고 또 본부장님 지시해 주신 내용을 잘 듣기는 했는데 예. 제가 하면서 이게 과연 잘 하고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궁금했던 이제 일단은 보라고 무조건 시하라고 하신 거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보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고 탐정처럼 관찰을 해서 이걸 연결을 지으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안 하려고 중간중간에 계속 마음 고쳐먹긴 했는데 그래도 질문을 많이 해야지 내가 얻어가는 게 많으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 부분 궁금했던 것들은 이제 엑셀에 담아서 모아놨고요. 질문 할 것들. 예. 네, 잘했어요. 그리고 방송 부분에서도 좀 이제 들어봤을 때 해결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제 본부장님한테 다시 제가 잘하고 있는지도 확인받고 질문 부분도 답변 얻으려고요. 예, 그래요. 자, 아까 잠깐 또 질문하다 말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아까 등기부, 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네, 보다 보니까 네. 저는 지금 확인한 게 소유자하고 채무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기부 등본하고 맞는지를 확인했는데 특히 이제 채무자는 누가 됐든 상관없지만 소유자 부분이 네. 간혹 보면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거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상이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왜 남의 거에다가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고 네. 또는 뭐 연대보증을 했나? 뭐 보증 같은 걸 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간략하게 보자면, 대장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이유인지는 한번 저도 들어가 봐야 되고, 통상적으로 보자면은 건축물 대장 당시에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었어. 네.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그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등기부라는 거는 소유자가 바뀐 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놔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축물 대장은 어떤 신고의 의미가 더 강해요. 네. 이걸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사람이 이제 건축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해놨는데,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 해서 건축물 대장을 막 바꾸고 소유자를 뭐 어떤 법적인 어떤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는데 그걸 꼭 해야 될 강제성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건축물 대장은 그렇지만 등기부 등본은 그래도 밖에 있고 거의 밖에 있죠. 네. 확실히. 그리고 거의 등기부를 제대로 봐야 되는 게 등기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이거를 잘못해 놓으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도 등기소라는 건 별도의 기관이죠. 그래서 거기서 꼭 그 업무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검색을 하다 그걸 볼 수 있는 눈까지 갖는 것도 사실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런 것도 볼 줄 알고 눈에 들어온 거지. 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네네. 이게 이제 경매 투자를 하는 목적이 중요하죠. 네. 목적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채무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물건이 내가 투자에 적합한 물건인가를 찾아다니는 눈을 갖는 거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런 질문은 건별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나중에 향후에 한번 보고 저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하고 저는 왜 그랬냐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건축물 대장에 상의했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이제 저는 모르니까 이 경매 진행 절차 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됐다 했을 때 이걸로 내가 만약에 소유권을 뺏긴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아예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원론을 지금 또 망각하는 거지. 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고 네. 이 서로의 채무 관계에서 돈을 안 갚다 보니까 발생을 한 거고 그걸 국가인 법원이 개입해서 팔아주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돼서 했다면은 그건 국가가 잘못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게 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가 국가한테 책임을 좀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아, 그 쓸데없는 일반적으로 아니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좀 네. 당연한 생각이고 네. 그런 질문 하시는 PT분도 많으니까 근데 음.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네, 문제다. 네, 네. 요는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또 뭐 여기 질문은 상당히 많이 있으나 네. 보면은 저도 현황 조사하는 거하고 권리 신고가 있으면 현황 조사 권리 신고는 본인이 이제 직접 신고를 하고 현황 조사를 그 조사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것 같던데. 그게 엑셀에 뭐 해놓은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냥 궁금한 거 이렇게 그때그때 적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보면은 문서상에 남겨진 이제 여기 보면은 상의했다는 말이 만약에 이 사람이 신고한 사람은 보증금이 뭐 5천이었는데 현황 조사상에는 3천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배당까지 이런 거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이런 경우가 상이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낙찰이 됐을 때 배당금 이렇게 뭐 할 때 그 뭐지 배당을 할 때 그때 기준이 권리신고인지 현황조사인지 이런 부분 조금 현황 조사가 더 맞죠. 현황 왜냐하면 조사. 현황 조사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황 조사가 맞는 이유는 뭐가 법원이 제출이 측근까지 되죠. 조사를 한 거고 네네. 그거를 토대로 그 나중에 배당 관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권리 신고란 건 말 그대로 세입자가 네. 저는 이렇게 계약했어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황 조사상에 뭐가 잘못됐을 경우도 있겠죠. 예, 만약에 조사하고. 뭐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뭐 사본을 들고 그렇지. 와가지고 그런 잘못됐을 경우에 이 사람의 어떤 권리 신고하고 만약 그게 맞다면 그렇게 변경이 돼요. 배당할 때 충분히 그런 기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배당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낙찰 후에 내 낙찰금 위에 또 다른 인수 투자 금액이 또 다른 내가 물어줄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권리 분석의 관건이다 보니까 네네. 그거는 사실 PT 과정에는 권리 분석이 없는 거 아시죠? 그건 빠져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은 좀 그 심도 있게 봐야 돼요. 왜냐면 낙찰 후 내가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관계니까 그렇죠. 이거는 조금 내가 정말 투자할 물건이라면 자세히 봐야 되고 이런 거를 질문 아주 좋아요. 이런 질문 좋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되고 향후에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다. 근데 이제 건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상적으로 현황 조사서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틀릴 수는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정말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권리 신고가 맞다면 그만큼 배당을 해주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안 해주는 것이고. 근데 막 아까 또 똑같죠. 그런데 그것도 마저도 배당할 때 실수를 해서 나중에 뭐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될 금액이 생긴다. 그러면은 역시 그것도 국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름을 뭐라 불러요?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 반환 청구 뭐 조금씩 다른데 국가를 상대로 한 뭐 손해배상 청구, 무슨 청구. 또 이 소송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일단 그 금액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 조정해주라는 신고, 그 조정도 있고 아니면 아예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렇게 들어간 시간 비용에 대해서 나 이런 비용도 받아야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중요한 거는 법원 경매에서 가장 안심해야 될 부분이 국가가 정말 뭔가 잘못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낙찰자인 본인이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있다 그런 점이죠. 보통 제시의 물건 보면 포함이 있고 제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포함은 알겠는데 이제 제외된 경우에 낙찰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 뭐 수목, 주유소, 기계 이런 것들 몇 개는 뭐 불포함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낙찰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이 소유자가 가져가면 상관없는데 안 가져가면 그냥 폐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뭐 사실 화장실을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러고 실제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외되어 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어제 팟캐스트 방송 들으셨어요? 아니 어제 안 들었죠? 네. 이게 이제 우리 대전지사장이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대전지사장한테 교육받고 있는 아, 네네. 권리분석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이 물어본 질문인데 네. 이제 방송을 했어. 네. 저희도 앞으로 음. 우리 광주 헌업본부에서도 네. 질문들이 들어온 걸 모아서 네. 한번 해변에 방송을 할 계획인데 네네. 예, 어제 그 팟캐스트 방송 중에 하나가 네. 어제 2개를 녹음을 했는데 네. 나대지 위에 네. 그러니까 돼지만 땅만 입찰 이라고 아, 하는 거야. 그걸 누가 그렇죠. 낙찰을 받는 거야. 아. 받으려고 한 거지. 예. 네. 근데 그 위에 컨테이너 박스가 조그만 게 하나 있네. 건물만 뭐 이거에 대한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네, 물어봤대요, 네. 교육생이. 어. 그래서 이제 어제 방송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표님 그래요. 그러면은 수현 씨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네. 병선 씨는 만약에 그런 게 있어, 조그만 게. 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꼭 가져가야 되면 가져가고 아니면 굳이 이게 불필요하다. 그럼 내가 쓸 테니까 약간의 돈을 하나 조금 더 줄게. 이런. 누구한테? 그건 채무자한테? 채무자한테 말하겠죠. 채무자 건지인데 모르잖아. 일단 그거 보면은 내용에 채무자 건지는 거기도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어요? 약간 제시위회라고. 제시위회란 건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 없는 거라는 거지. 등기가 안 돼 있는 물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래서 어디 뭐 하루만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인데 문을 열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이 네. 잠겼으면 부서울 수도 있고. 네네. 하여튼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아무것도 흔들어 보니까 문 열어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밤에 살짝 가서 밀어버리면 망치 두드러 깨버리면 되겠네. 조그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반 주택인데 네. 몇 평이 이렇게 있는데 집은 다 허물었어. 근데 조그맣게 남겨놨어. 화장실 뭐 한 평.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법정 지상권 성립 묘지 있음 이렇게 되거든. 네. 토지만 매각일 때. 네.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밤에 조용히 가. 망치 하나 들고. 부서. 그거 깨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 못 자고 하는데. 약간 농담도 있지만 네. 처리 방법은 간단해요. 그 정도의 된 물건을 채무자인 사람이 나중에 야 이거 왜 내 건데 왜 했어?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보니까 그걸 뭐 돈을 물어주고 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법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거의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번듯한 집이 있어. 근데 신고가 안 된 제시의 건물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이행강제금을 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제 국가에서 그 지자체에서 뭔가를 해놓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그때마다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허가를 받고 그거를 양성화를 시킨다거나 그 이제 건축사하고 또 상의해야 되고 좀 복잡한 문제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쓸 때는 그 이행강제금이든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러면 그거를 안 내고 버티는 방법도 있고 이제 적당하게 그 국가와 협의를 해서 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전체 봤을 때 이게 그 작은 부분에 분명히 속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이 물건에 대해서 크게 어떤 나중에 뭐 돈을 물더라도 예를 들어 벌금을 물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무시하고 가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그 지자체든 어디든 상대로 해서 잘 알아보고 처리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러면 방법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면 돼요. 이거는 아마 향후에 이제 시대 조사, 시대 분석, 수익률표까지 다 끝나고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시기가 오면 자기가 고른 물건 중에 이런 물건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때 되면 아마 더 자세히 한 처리법들이 건별로 좀씩 다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토지 있잖아요. 토지에 제가 받은 땅에 이제 건물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일괄로 매각이 되는 일괄 매각인데, 그게 만약에 다른 지역의 집원에 걸쳐가지고 건물이 이제 조금 살짝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의 집원, 그러니까 땅에. 그런 그러면 경우는 없지 거의. 많이 있었어요. 저 보니까 타인 토지에 살짝 걸쳐서 있어서 이게 측량을 다시 해봐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뭐 A라는 번지에 A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A와 B 사이에 건물이 하나 지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협의해야죠. 그 사람이 이제 들고 나설 경우에 이제 협의를 할 때 이제 약간의 지료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게 끝나는 건데, 만약 그 사람이 나 싫으니까 무조건 철거를 해라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내가 물건을 골랐는데 그런 물건이 있어. 네. 근데 처리 방법을 그러면 제가 미리 사전 조사를 시키겠죠. 조사를 했어. 근데 걔가 야 나 1억 줘. 안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 여기 잘라. 예를 들어 그런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 그런 물건을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죠.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치? 저도 이제 그건 생각을 문제가 복잡하면 안 하면 돼. 조사를 해보고. 근데 그걸 꼭 어떻게 처리를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 사람들이. 그거는 큰 원론에서 벗어난 거야. 네. 경매 투자의 목적은 뭐다? 돈을 버는 것이다.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네. 근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사도 해보고 뭘 했는데 저쪽에서 어거지를 쓰고 억지를 나와. 근데 그걸 꼭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도 다른 물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님 어려운 길을 가지 말라. 본부장님 말씀은 이제 미리 어차피 사전 조사를 하게 될 조사시, 거니까. 그렇지. 조사시 답이 나와요. 네. 근데 그냥 있는지 넘어온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 사람이. 그렇죠. 열심히 살아도. 네. 그러면 그냥 쓰는 거고. 그런 경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조사를 해보고 네네. 쉽게 풀릴 것 같으면 쉽게 풀어서 해결을 하고, 네. 안 됐고 정말 어거지를 쓰고 막 저기 된다 안 하면 돼.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네. 조사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 우리는 솔직히. 대다수의 일부 어떤 경매업체나 그것들 학원에서 유치권 정말 좋아요, 법정지상권 좋아요, 뭐 지분 매각하는 거 정말 좋아요 막 이러면서 꼬드겼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MPL 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근데 조사해보고 복잡하면 안 하면 돼. 투자할 것 같아. 그 돈이 수익이 날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 하는 거지. 투자의 목적이 뭔데? 돈 벌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원론을 벗어나는 거지. 아까도 내가 탐정 이야기 잠깐 했죠. 네. 이게 유치권 하다 보면 사람이 탐정이 돼가는 거야. 저 사람 무조건 이겨야 돼. 그리고 법정 다툼을 막 하고 막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제시를 하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 본질을 잃어버려. 네. 본질은 항상 머릿속에 자기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 본질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하고, 안 되는 범위고 협상이 안 돼. 그러면은 간단하지. 이거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도기한 협회장님처럼 네.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상상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한번 해보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방금 질문 별로야. 예. 그리고 여기 돼지거 미등기 포함하여 평가, 보통 이렇게 미등기인데 평가를 이제 할 때는 포함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저기 나와 있어 정확히. 이거 물어본 사람 몇 명 되는 거. 아니 저도 이거 방송 한번 들어보긴 했었는데